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결국 그는 고갱이 없는 텅 빈 집에서 절망에 빠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엄청난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이거 유명한 자화상을 그림이잖아요, 이게. 그렸네. 바로 이 그림. 이건 고흐가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인데 이 그림을 보면 바로 뒤에 이재일이 있잖아요. 네. 아, 이제 자기가 여전히 화가로서 다시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몸과 마음을 정말 회복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지만 결국 정신질환이 계속 재발하면서 1889년 5월 36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아드리아나 씨, 이때 고흐가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아르르 주민들이 고흐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게 해달라는 단원서를 했대요. 뭐야 또. 그래서 그 단원서 내용 중에 고흐가 여성을 성희롱했고 그리고 귀를 잘랐으니까 이제 이 마을의 질서를 해쳤으니까 이제 쫓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뭔가 좀 나아집니까? 아니면은 뭐 거기서 고흐의 인생은 막을 내리나요? 안타깝게도 이제 고흐는 쌍레미 정신병원에서도 그 불안과 발작은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계속 정신병원의 창살 넘어서 바라본 풍경을 또 보고 그림으로 그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때 고흐의 대표작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보실까요? 야. 이게 이때 나온 거예요? 네, 나온 거구나. 바로 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인데요. 별이 빛나는. 고흐가 이제 병실에서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전체가 불타오르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 맞아요. 이게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과거 로마 제국 때는 십자가를 만들던 그런 나무이기도 하기서 뭐 이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애도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흐는 원래 없던 나무를 아마 임의로 그려 넣은 것 같은데요. 그는 이처럼 삶과 죽음을 고민하면서 그림을 남기게 됐던 거죠. 또 그의 특징인 이제 보색 대비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밤하늘을 진한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별과 달을 칠해서 더욱 생생하게 보이도록 했죠. 게다가 필력 하나하나가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고흐 좀 안다고 하셔도 되네. 그래서 고흐는 아르에서부터 쌍레미라는 곳에 있을 1년 반 뭐 요 정도 되는 시간에 그림을 150점 정도 그리게 됩니다. 거의 사흘에 하나씩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교수님, 근데 아까 고흐가 귀를 자르고 나서 몸이 계속 안 좋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고흐가 직접 밝힌 이유가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돈 문제와 관련해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50년을 살면서 1년에 2,000프랑을 쓴 사람이라면 평생 나는 10만 프랑을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10만 프랑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술가로서 평생 100프랑짜리 1,000점을 그려야 한다는 말이다. 이과인데 이과 느낌이? 네. 고흐는 돈에 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개당 100프랑으로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몇 개의 그림을 그려야 테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지 생각했던 겁니다. 야, 그래도 되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가 죽기 전까지 그린 작품 수는 유화를 기준으로 해서 약 800여 점이거든요. 비슷하게 그렸네. 네, 그가 1000점을 그리겠다는 목표를 거의 달성한 셈입니다. 대단해.
이처럼 고우가 동생을 생각하는 만큼 형에 대한 태호의 애정도 남달랐는데요. 그는 아들을 출산하자 형 이름을 그대로 따서 빈센트 빌렘 반 고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건 서양에서 의미가 아주 크죠. 그렇죠. 예. 태호는 아들을 통해 형에 대한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와, 멋지다. 태호는 정말 멋지다. 진짜 저런 그런 진짜 감동. 모두가 원하는 동생이잖아요. 저런 동생이 있을까?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이름이 자기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은은 사실 기뻐하면서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짜로 왜요? 자기처럼 불행하게 될까 봐. 하지만 그가 조카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게 되는데요. 어머. 이 그림 역시 엄청난 걸작입니다. 이거 우와, 우와, 나 어떤 저거 그림인지 뭐였죠? 한번 네, 확인해 이거 볼까요? 진짜 열심히 그렸을 것 같아 이 그림은. 와, 이런 의미인 줄 몰랐네요. 아니 이것도 다르네요. 그림체가 이게 동양화 같아요. 이게 진짜 유명한데 음. 근데 이런 의미 있었는지 몰랐네요. 이게 이름이 뭐지? 여기 그려진 나무는 아몬드 나무인데요. 서양화에서는 이 아몬드 나무가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그런 꽃을 피우죠. 맞아요. 정말 이렇게 보시면 만개한 꽃도 있지만 막 움트려고 하는 새싹들이 보여서 네네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풍기죠. 그래서 고은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 그림을 그렸고요. 바로 그 때문인지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아, 아 요거 인정해요? 이거요? 완전이죠. 완전이죠. 완전. 아, 인정 안 하시나 봐요. 아직도? 저는 아까부터 인정하고 아까 있어요. 언제부터? 한 중반쯤 지날 때부터 중반쯤서부터 카페 테라스부터 저 인정하고 있어요.